눈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안압상승 녹내장. 우리가 어딜 다치게 되면 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하는 원장 강석훈입니다. 학생 때 태권도 이렇게 하다가 발차기로 여기 눈을 얻어맞아서 녹내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투나 또 격투기 하다가 이렇게 주먹 맞아서 녹내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상, 타박, 추락, 높은 데서 떨어져서 녹내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교통사고 후에 녹내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녹내장이 될까요? 내가 다쳤는데 왜 녹내장이 될까요? 이 바깥의 눈물이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게 되면 여기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가 안쪽으로 해서 코로 해서 비루관이라는 코로 이렇게 해서 콧물이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30-40개의 마이봄샘 피지선 밑에 20-30개의 피지선에서 깜빡깜빡할 때 눈물과 함께 기름이 같이 섞이면서 수분을 코팅해서 눈을 부드럽게 영양도 하고 미세먼지, 노폐물, 바이러스, 기운 다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눈물이 눈 안쪽에서 안방수라는 개념 그겁니다. 눈 안자, 눈 안자 그 안쪽에서 밖에 눈물처럼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처럼 안에 눈물이 배출이 되면서 눈 안쪽을 영향을 하고 눈 안쪽에 영양 공급을 하고 또 수압을 조절해서 눈동자를 동그랗게. 만약에 안압이 너무 낮아지면 눈이 찌그러지겠죠. 눈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섬유주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물이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혈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섬유주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왜 좁아지냐면 우리가 얻어맞으면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코뼈가 부러질 때 여기 눈물샘에 기름 이 코뼈가 휘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코뼈가 휘어졌어요. 그러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되고 항상 비염이 있게 되고 이 코가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축농증도 잘 발생되게 되고 여기와 눈물길이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자꾸 밖으로 흘러내리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러듯이 저 안에 있는 섬유주 이 안에 있는 눈물이 안방수가 밖으로 혈관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이 안에가 섬유주가 좁아지게 됩니다. 외상타박. 그러면 당연히 물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안압이 올라가게 되고 안압이 올라가면 시신경을 누르면서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녹내장의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염증성이 있고 타박성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예민한 이 스트레스성도 있고 또 약물성, 우리 스테로이드나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약물성도 있고 또 수술로 인해서 눈 주변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인접 부위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렌즈 삽입술이라고 해서 인공 렌즈를 집어넣으면서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에 맞춰서 안압을 떨어뜨리고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데 외상성으로 인한 경우는 일단은 어혈이라는 걸 풀어줍니다. 어디가 다치게 되면 안에서 죽은 피가 생깁니다. 죽은 피는 말 그대로 순환이 안 되는 피, 죽은 피. 피라는 것은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됐는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과 수분이 정맥을 통해서 나가질 못하면 수분이 몰려있게 되면 붓게 됩니다. 노폐물이 쌓여있게 되면 혈관에 찌꺼기가 차게 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차게 되면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허혈성 시신경 위축, 시신경 손상 이런 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망막 중심부에서 그런 증상이 오게 되면 시력 장애, 주변부에서 그런 증상이 오면 시야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혈을 치료하는 것, 순환이 안 되는 피, 죽은 피. 한방에서 어혈 치료하는 약이 많이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의 특성은 세 가지로 병이 듭니다. 어혈이 있거나 피에 찌꺼기가 많이 섞이거나 피가 부족하거나. 근데 피만 가지고 순환이 안 되고 그걸 순환시키는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하는데 기가 부족하거나 기가 막히거나 5가지 원칙에 맞춰서 기와 혈이 건강하게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혈을 풀어줘서 피가 엉긴 피가 여기에 안방선한 통로를 좁게 하고 막히게 하고 혈관 쪽에 어혈 같은 찌꺼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진 것들을 어혈을 없앰으로 인해서 피가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잘 되게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막히면 피가 막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기가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약을 같이 써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침 치료가 같이 하게 되는데 침 치료는 원인 치료를 같이 합니다. 어혈 푸는 침이 또 대단합니다. 어혈 푸는 침. 어혈을 어떻게 푸나? 어혈을 푸는 손, 다리에 놓는 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 발에 침을 맞아서 어혈을 풀고 눈 주변 혈자리에 침을 맞아서 눈에 놓는 거 아닙니다. 눈 주변 혈자리에 침을 맞아서 어혈을 치료하고 시신경 손상이 오고 잘 안 보이고 그럴 경우 대뇌 후두부 시각 중추에 시구 중시구라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시각 중추에 해당되는 혈자리에 침을 맞아서 시각 중추에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을 맞으면 일단은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막힌 게 뚫립니다. 우리 체했을 때 침을 맞으면 장이 움직이면서 꾸룩꾸룩꾸룩 침 놓자마자 꾸룩꾸룩 장이 움직이는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을 맞고 있으면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죠. 침을 아픈 걸 맞았는데 집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침 맞고 잠을 잡니다. 기가 막히지 않고 순환이 되니까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수송하강이라고 그러는데 아래에서 기운이 올라가고 위에 뜨거운 기운은 내려와야 됩니다. 수송, 찬 기운은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오는 이런 수송하강이라는 증상. 심장과 콩팥이 서로 교류하는 증상. 심신불교가 있게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심장과 콩팥이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단절이 된 겁니다. 심장에서 뜨거운 기운은 내려가고 콩팥에서 찬 기운은 올라가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 몸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몸이다. 그걸 침으로 조기 지신이라는 표현으로 기를 조절해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한 조절이라기보다는 조화롭게 해서 균형을 잡아줘서 서로 순환이 되게 하겠죠. 불교 서로 안 만날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게끔 해서 심장과 콩팥이 기운이 서로 교류하게끔 해서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잠이 잘 온다는 얘기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몸이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눈에서도 안압도 내리고 시신경도 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쌓인 어혈을 배출해서 어혈 눈 외상 다박출암 교통사고로 인한 안압 상승 녹내장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평상시에 자주 눈을 감고 에너지 충전을 자주 해주는 것이 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